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OBS가 공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격차가 크게 발생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후보가 34.7%, 윤석열 후보 45.7%,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1%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철수 후보 10%, 심상정 2.4%, 허경영 2.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조사는 ARS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약 11%포인트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ARS 조사는 크게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전화면접 조사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거의 다 좁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30 지지율인데 2030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확고하게 우위입니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네.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2030의 지지율, 특히 이제 20세대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을 겪었을 때는 또 2030 지지율이 특히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지지율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도 일부 오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반적인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대를 겨냥하는 선대위의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또 2030에 빠르게 지지율이 움직이는 것만큼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번에 보시면 이게 응답했던 분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 부분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30.2%, 딱 2배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60.4%거든요. 그러면은 양자 대결에서도 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37%대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48.8%,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1%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 스코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점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도 분위기는 좋지만 이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약 보합세다 대체적인 관측은 있는데 생각만큼 빠르게 윤 후보 쪽으로 그쪽 지지율이 옮겨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고 이러진 않고 어느 정도 추이를 좀 보면서 그다음에 이 정당이 내지는 이 후보가 얼만큼 잘하느냐를 차근차근 판단하시면서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빠지는 건 금방인데 또 올라가는 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당내 분란들이 있었고 후보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저희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경선 후보로 당선이 됐을 그 무렵에 있었던 지지율을 한참이나 까먹고 거기에서 계속 답보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다가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진 뒤에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정말 당에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59조 쇼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20대, 30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들을 가장 먼저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적 아젠다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조금 예전의 지지율들을 회복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대, 30대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투표하시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또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실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항상 긴장하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랄까요? 이것이 저는 상당 부분 반사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가 어떤 2030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야권에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20대, 30대가 일시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신임을 거뒀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가지 못하는 표들이 몰렸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지지율, 나아가서는 전 연령대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흡수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1%, 2% 차이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진영으로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로 수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팀 구성 여부에 이목이 모였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회동이 이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가비리 엄단에 대국민 약속을 요구했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그제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가비리 엄단해달라, 2번째는 이제 후보의 수권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2개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아봤더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좀 추천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됐고 그 부분이 이제 단칼에 거절됐는데 어제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랑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홍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스타일을 좀 많이 구겼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 경선에서 이제 경쟁을 했던 후보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하는 것이 원래는 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뭐 10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천 얘기나 지분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훨씬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상태이고 선거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떤 지분으로서의 공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유 저 당은 선거 준비 다 끝났나 보다, 다 이겼나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반성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경선했던 사람들끼리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비공개적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간 건 대단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국민들께 마치 지금 경선했던 사람들이랑 자리 나눠먹기를 벌써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공천권은 결국 당대표에게 최종 권한이 있는 것이고 당대표가 모든 최고위원들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단락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완전히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보다는 결국에는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더 많긴 하는데요. 일단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숨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결합은 이제 조금 나중의 일이라도 일단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딱 결합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당이 점수를 쌓는 거니까 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낙연 후보와 이제 전 대표와 그 이재명 후보 간의 결합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참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잔잔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잔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나도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지율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의원이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같이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서도 봉합을 하지 못하고 지지율이 많이 20%대까지 국민의힘이 떨어지지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간 오른 정도.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1.5% 차이로 오르는 좀 승리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오늘자로 나오고도 있습니다. 한국갤럽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퍼센트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지지율이 올랐을 때 자리 싸움이 꼭 일어납니다. 그전에도 이제 윤핵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는 잠깐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서로 비난이다, 윤핵관이다, 난항을 겪는다, 뭐 공천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민께서는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쪽이 못해서 지지율이 내려간 거고 우리는 우리의 지지율을 차곡차곡 쌓아가겠다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뭔가 국민의 매력을 그러니까 국민께 매력을 발산하는 뭔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3월 9일에 대선과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래서 공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의 논란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누구를 할 것인가 재보궐선거의 이 문제인데요. 일단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참여 경선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종로만 전략공천 쪽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 젊은 층에서 조금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국민 참여 경선 이름값이 높은 정치인들 그중에서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최재형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이 전략공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당내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재보궐 나설 인물도 이렇게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다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원팀이 이렇게 딱 짜지게 된다면 대선 후보와 함께 원팀이 이뤄진다면 지금 민주당은 아직 재보선 공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율이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민주당이 그 현 정부로서 국민들께 잘 못 보인 면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리 싸움하는 부분으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선의 모든 지역구에 출마는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지역구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순조롭게 나올까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지지율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올랐을 때 이렇게 많은 잡음이 나는데 실제로 공천권을 가졌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서로 자리 싸움은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당이라고 해서 그 자리 싸움을 저희가 즐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습을 다 보시는 시청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율 대선 때까지 투표율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가 아예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정치로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위해서 국민께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정치권에서는 자리 다툼하는 모양새를 그만 좀 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원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러졌고 단기간 내로는요. 유승민 의원이라도 영입을 해서 원팀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이 유승민 전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간의 회동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는 이제 치열하게 원래 다투는 것이 당연히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죠. 덕목이고 그렇게 의무입니다. 이것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국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또 잘 봉합해 가지고 원팀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선 과정이 얼만큼 치열했느냐 자체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유승민 전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잘 돕겠느냐라고 이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합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보면 나중에 꼭 결국 원팀이 돼서 두 손을 잡고 그다음에 같이 유세를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 당에서 계속 보여줘 왔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렸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또 유승민 후보는 경제라는 면에서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이 지적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래서 경제 정책들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내지는 좀 더 전향적인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유승민 전 후보가 분명히 거기서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이경 대변인께 짧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어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재처럼 뚜벅뚜벅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걸 의원들 단톡방에 선대위 쪽에 올렸다고 얘기가 알려지면서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뭔가 한 방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좀 관련 얘기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궁금해서. 논의는 되고 있죠. 논의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논의되는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뻔한 게 진심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하지 않는 것.
후보나 선대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 국민께 더 이상 밉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저희의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같이 또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공약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먼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할까 저희는 한참 기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봉합이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그리고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의 삶 속에, 예를 들자면 뭐 GMO 완전 표시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 그 농수산물을 원천 봉쇄한다는 이런 공약, 그러니까 소확행 공약이 49개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봉합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치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벤트만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성도 국민을 위해서 또 지지자분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